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재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과목은 병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순환장애에서 혈액 순환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색전증과 경색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색전증과 경색증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지 이 두 증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가 하수도가 막혔다고 봤을 때 그 하수도가 이제 막힌 이유는 그 하수도 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막힌 것처럼 우리 혈관에 또 이렇게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이렇게 혈관의 흐름을 막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고 있어갖고 이제 혈관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곳곳에 어떤 좋지 않은 여러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혈관이 흐르지 않고 어떤 혈전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그때 세포나 조직에서 이제 산소 결핍 증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전에 배웠던 허혈경색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이제 순환장애에 이제 색전증과 경색증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색전증과 경색증인데, 먼저 색전증에 대해서는 색전증의 정의를 공부하고 색전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색전증은 이제 혈전 색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 색전증, 양수 색전증, 지방 색전증이 있고, 이런 혈전 색전증에서 폐 색전증과 또 전신 색전증 나눠지는데요. 여기 폐 색전증하고 유사한 어떤 증상 중 하나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이코노믹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이 이코노믹 석 증후군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색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건데요. 경색증이 이제 무엇인지, 경색증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하는데, 경색증에 대해서는 이제 색깔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감염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는 백색 경색증, 그 다음에 적색 경색증이 있고, 세균 감염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에는 폐혈 경색증과 무균 경색증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경색에 대해서 대표적인 증상인 흰근 경색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색전증의 이제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색전증이란 무엇일까요? 색전증은 혈관 내에서 혈액에 용해되지 않은 물질의 혈류를 따라 순환하는 과정에서 좁아진 혈관에 이르러 공간을 막아 혈액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비정상적인 순환 현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색전은 뭐죠? 여기 자꾸 이제 색전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색전증 할 때 그 색전은 이제 혈액 흐름을 색전증에서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이물질을 우리는 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전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혈전이라든가 여러 물질들이 이제 혈관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 그 막고 있는 물질을 이물질을 이제 색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고 한 게 뭐냐면, 어떤 색전은 뭐로 되어 있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건데요. 색전은 주로 혈액 응고 덩어리인 혈전,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양수,
지방 덩어리, 세균, 진균, 기생충 이 모든 게 다 이게 색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 혈관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막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조직은 이렇게 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조직의 제 기능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색전을 형성하는 물질 이러한 혈전, 공기, 양수, 지방 덩어리, 세균, 진균, 기생충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전증의 종류로는 혈전 색전증, 공기 색전증, 양수 색전증, 지방 색전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색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덩어리, 혈전, 공기, 양수, 지방 덩어리, 세균, 진균, 기생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춰서 색전증의 종류가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먼저 혈전 색전증에는 이제 폐색전증과 전신색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에서 일어나는 이제 색전증이 있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색전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폐색전증은 정맥색전증이다 하고 전신 색전증은 동맥색전증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색전증은 혈관의 공기 유입으로 혈류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대해서 뒤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양수색전증은 출산 직후 양수가 산모의 정맥으로 들어가 이제 혈관을 경색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지방색전증은 혈관에 지방 성분이 들어가 색전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전 색전증에서 폐색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색전증은 정맥색전증이라고도 하는데 폐색전증의 95% 이상이 다리의 심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부위나 압박 부위 등에서 형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심장에 도달한 후 폐동맥의 분기 부위를 동시에 폐쇄시켜 급성 오심시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폐동맥 말초 부위의 작은 혈관에서 주로 색전이 발생하여 폐경색이나 폐출혈을 일으키기도 함. 증상으로는 가슴 불편감, 빠른 호흡, 호흡 곤란,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이코노믹 증후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정맥이라고 하는데 심정맥이 다리에 있는 어떤 정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 다리에서 일어난 혈전이 일어나는 게 몸을 타고 흘러서 이제 폐동맥, 그러니까 폐동맥은 우리가 심장에서 우리가 그 뭐지 정맥이 우심방으로 해가지고 오심실로 가서 폐동맥으로 가잖아요. 그 폐동맥의 분기, 그러니까 갈라진 그 자리, 그 부위에 그게 혈전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폐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급성 오심시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코노믹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심정맥 앞에서 말했던 심정맥 혈전증으로서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경우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요. 이 혈전이 다리나 폐에서 혈구 흐름을 막아 호흡 곤란 등이 일어나는 질환, 일반적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코노믹 이제 일반적이기도 하니까요. 원인으로는 이제 비행기 내부에 건조한
실내 공기도 있고 기압하고 산소 농도가 지상의 80%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습도는 5에서 15%로 아주 낮기 때문에 이제 좀 건조하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이로 인해서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피의 흐름이 둔해져 혈액이 응고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수를 자주 먹어둬야 되는 거죠. 또 비좁은 좌석에서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혈액이 순환되다가 이제 말초 부위인 발에서 장애가 일어나 혈전이 생성되고 탑승객은 이제 혈전이 생성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끔 항공기 사고에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 회사에서 이거 이코노미석 증후군 아니냐 해서 바짝 긴장하는 그런 일이 참 자주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색전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기색전증이라는 거는 이제 심혈관 계통에 비정상적으로 공기가 존재하여 혈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혈류 차단에 중요한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주 심각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정맥 주사 과정에서 공기가 유입되거나 잠수 과정에서 숨을 억지로 참아 부피가 늘어난 폐 속의 공기가 인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액순환을 이렇게 막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유산할 때 강력한 자궁 수축에 의해 공기가 혈관으로 유입되어 색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정맥 주사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정맥 주사 보면은 아예 공기가 유입 못 되도록 안전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좀 이렇게 타이밍을 주사 교체 타이밍을 놓쳐서 이게 정맥 주사가 이제 주사 속에 공기가 유입되는 사고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색전증 증상으로는 무의식 상태로 빠지고 시력이 상실되고 졸도, 마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증상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수색전증, 근데 양수는 이제 임산부들 태아를 보호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출산치 또는 출산 직후 양수가 산모의 정액으로 들어가 흑점물이 되어 폐혈관에 경색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분만, 제왕절개, 인공유산 시에도 생길 수 있지만 발생 빈도가 비교적 적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청색증. 청색증은 이제 입술이나 손발톱이 이제 파랗게 되는 증상이겠죠. 그다음에 쇼크가 갑자기 일어나며 혼수에 빠지기도 함, 아주 위험한 증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방색전증. 지방색전증은 이제 골 조직 또는 지방 조직이 심한 예방 후에 이제 파괴가 되겠죠.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하루에서 3일 정도 예방 후에 이제 파열된 혈관 속에 많은 지방 성분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혈액이나 같이 흐르겠죠. 그래서 뇌, 신장, 폐 등의 색전증을 일으키는 질환, 이것도 아주 위험한 질환이겠죠. 보통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당뇨병, 만성 췌장염이 있을 경우에도 이제 요 지방색전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경색증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경색증은 색전증과 또 어떻게 다르고, 또 경색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색증의 정의는 먼저 장기나 조직의 동맥혈의 공급과 정맥혈의 유출이 갑자기 차단되어 조직의
허혈괴사와 기능 이상이 일어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맥혈이 차단됐을 때보다 보통 동맥혈 차단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색증이 일어나는 장기는 뇌, 폐, 심장, 신장, 비장 등이 있고요. 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혈증증이나 색전증이지만 병소에서 혈관 폐쇄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장기나 조직의 동맥혈의 공급과 정맥혈의 유출이 갑자기 차단되어 조직이 허혈괴사와 기능 이상이 일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분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동맥혈 공급과 정맥혈의 유출이 차단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경색증의 분류는 이제 색깔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와 이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요. 먼저 색깔을 기준으로 한 분류 해가지고 백색 경색증이 있고 적색 경색증이 있어요. 근데 이 백색이나 적색이 어떤 의미에서 백색이고 적색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백색 경색증은 빈혈 경색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동맥이 폐쇄되거나 고형 조직의 동맥 순환이 차단될 때 일시적으로 충혈되었다가 발생하는 회백색의 경색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동맥이 폐쇄되거나 고형 조직, 그러니까 고체의 딱딱한 그런 조직이겠죠. 고체와 같은 고형 조직의 동맥 순환이 차단될 때 일시적으로 충혈되었다가 발생하는 회백색의 경색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색 경색증은 이제 출혈 경색증이라고도 하는데 정맥이 폐쇄된 장기나 이중순환 장기, 이중순환 장기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중순환 장기, 울혈되었던 장기 등에서 자주 발생되는 경색증이고 폐에서 정맥이 폐쇄될 경우 폐실질에 울혈이 발생하여 적색 경색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폐에서 정맥이 폐쇄가 됐다. 그러니까 폐정맥을 얘기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폐정맥이 아니라 폐에서 그러니까 폐정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폐에서 정맥이 폐쇄될 경우 폐실질, 그러니까 폐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질이겠죠. 거기에 울혈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울혈이 발생해서 적색 경색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적색 경색증이다 하나 봐요. 그 다음에 내장이나 난소에서도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장이나 난소에서도 이런 울혈이 발생해서 적색 경색증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세균 감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경우에 폐혈 경색증 할 때 그 폐는 우리가 말하는 허파의 그 폐가 아니라 이제 다친다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혈관이 다치게 된다 그런 끊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폐혈 경색증인데요. 혈관 폐쇄가 있는 병소에 세균 감염이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경색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균이 증식하여 농양을 형성하여 경색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혈증 할 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그런 경우겠죠. 무균 경색증은 병소에 세균 감염이 없이 단순히 혈관이 폐쇄되어 괴사를 일으키는 것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나올 게 경색증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심근 경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심근 할 때 심근은 심장의 근육이겠죠.
네, 그 심장의 근육이 경색이 되는 경우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심근경색이란 심장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거나 감소하여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상동맥이 딱딱하게 됨으로써 순환장애를 일으켜 심근의 경색 괴자가 일어나는 매우 위중한 심장 질환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관상동맥 경화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든가 이제 동맥 경화가 있는데 그게 심장의 관상동맥까지 이제 그런 이게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심장에도 굉장히 해롭고 언제든 심장 마비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죠. 예. 증상으로는 흉골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골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 이게 심장에 마비가 와 있구나. 그 바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고요. 중증일 때는 발병 24시간 내에 사망한다. 이럴 때 이제 사망하는 이유가 심장 멈춰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인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뇌에도 어떤 혈액 산소라든가 어떤 영양 공급하지 못해서 뇌도 괴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예, 당연한 거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색변증과 경색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좀 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과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과제 풀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제 카톡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